이제 보수 야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수 야권이 그 한일 경제 충돌 속에서 반일 프레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다소 좀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반대로 눈을 미국 쪽으로 돌려서 그 미국 쪽이 좀 불편한 시각, 비난까지 하는 선까지 가면서 뭔가 실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정말 분석이고요. 예. 저도 화가 나는데 솔직히 네. 그 지난번에도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슬슬 그 반 트럼프 그 감정이 생긴다고. 감민보수.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한 번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엔 세 번째예요. 첫째는 작년에 그 한미 정상회담 미국 가서 할 때 그 문 대통령이 한참 얘기했는데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통역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 있을 수 없는 결례거든요, 예. 사실. 남의 나라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통역하지 말라고까지. 얼마나 그때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4월달 갔을 때 뭐 자기 무슨 얘기할 거 잔뜩 해놓고 불러놓고 2분 얘기하고 또 뭐 무기까지 잔뜩 사갖고 왔는데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결례예요, 사실은. 그리고 네. 아무리 바빠도 그러면 성의 있게 좀 한 10분이라도 따로 얘기하자. 그렇게 하고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그 예의죠. 그래 동맹 국가의 원수가 그래도 그 부부 동반으로 왔는데. 네.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거를 뭐 우리가 단순히 그 트럼프가 참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런 그 얘기가 여기까지 지금 나오기 일보 직전이죠. 근데 네. 그걸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저희가 침묵을 지키는 것과 트럼프의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이런 그 거칠은 그 예의에 어긋난 행동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매우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전략적 판단을 해볼 때 우리가 지금 그러면 누가 주적인가, 누가 친구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트럼프를 공격하자니 누구와 손을 잡고 트럼프를 공격해야 되는데 손을 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과 손을 잡고 트럼프를 공격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네. 평화경제 같은 거는 예를 들면 그런 대응이잖아요. 근데 일본과 손잡고는 트럼프를 공격할 수 없죠. 그러면 또 만약에 저희가 북한을 말하자면 비난하려면 도발에 대해서 미국, 일본과 손을 잡고 해야 되는데 일본은 뭐 지금 이제 멀어져 있고 약간 갈등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이니까 트럼프는 뭐 그거 별거 아니야. 아주 아름다운 뷰티풀 레터 받았어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게 바로 딜레마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거에 대응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근데 뭐 거기까지만 사실 이거는 얘기하겠어요. 트럼프에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이제 퍼뜩 기억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워싱턴에 갔을 때 아들 부시 대통령 디스맨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네. 이러면서 이제 그때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 감정을 또 자극한 경우도 있었고 네. 네. 이것이 어떤 트럼프 개인의 무리함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물론 뭐 역대 모든 미국 대통령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이런 게 이제 그 트럼프 이외의 어떤 경우에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찌 보면 더 근본적인 어떤 그 물음을 던질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하태경 의원이나 여러 의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토를 달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할 말은 해야 된다. 그게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그건 뭐 박수 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 한국당에서 우리 이 핵무장 관련한 토론회를 한 예. 것에 대해서 북한에서 무슨 논평 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는 네. 그 반응을 냈는데 사실은 미사일 도발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왜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나? 과거에 1976년에 잘 기억하다시피 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박정희 대통령이 딱 이 말을 한 거였거든요.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저희가 뭐 미국 항모전단까지 서해에 갖다 놓고 그 작업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사과까지 이제 김일성이 그 스티렐 당시 주한 미사령관에게까지 이제 보냈는데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무슨 저희는 이제 개인 트럼프가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미국이 역대 그 고립주의 정책으로 돌아갈 때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따지고 보면 그거잖아요. 네. 이제 세계 경찰 역할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 그 호구의 영어를 찾았네. 그 트럼프 얘기했더라고. 글로벌 호구. 네. 어제 얘기했던 아니 작년에 이라크 가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했더라고. 그걸 김현종 2차장이 이제 다시 이제 글로벌 호흡을 쓴 거군요. 한국말로 얘기했지만은 저건 그게 서커라는 그 말이더라고. 네네. 왜 남한테 잘 속아 넘어가는 호갱이 지금.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서커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트럼프가.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50년대 에치슨 라인에서 우리가 배제됐을 때, 그다음에 잘 기억하시지만 닉슨 독트린 이후에 70년대 주한미군 감축, 그다음에 철수 논쟁이 있었을 때, 이럴 때 보면은 전부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가면서 우리 한국에 큰 안보 위기가 왔거든요.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단순히 뭐 이 북과의 관계, 그다음에 무슨 트럼프의 네.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를 넘어서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안보를 재점검해야 될 상황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우리가 모델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은 그때 자주국방하겠다고 우리 지금 문 대통령도 자주국방 얘기하시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핵무장하겠다 그래서 결국 미국도 나중에 연합사 창설하고 주한미군 철수 논쟁이 끝난 것은 사실은 그게 큰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단순히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뭐 실리를 따지기 위해서 뭐 트럼프 발언에 즉흥적 반응을 보이고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뭔가 대미 전략 네. 또 대북 전략에서 뭔가 근본적인 어떤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적이 있어야 된다.